SK, 현대 등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반가운 채용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채용 트렌드도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트렌드죠? 네, 일단은 그 언택트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비대면 이제 채용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인적성 검사, 화상 및 AI 면접 등으로 이제 모든 전형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새로 생겨난 이런 언택트 채용일 것 같은데 요즘 기업 채용 설명회도 너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삼성이랑 이제 SK 그리고 포스코 등에서는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그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도 화상 면접실을 활용을 해가지고 채용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나 SK 이렇게 채용 트렌드도 달라지긴 했지만 취준생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는 쌤들도 많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이게 이제 그 상담은 이제 면대면 이제 대면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주기도 하고 뭐 채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한동안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너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맞춘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기업도 혹시 언택트 채용을 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도 크게 성장을 해 있지만 더 크게 성장을 할 만한 이제 기업입니다.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기도 그리고 말 가지고 뭐 물도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들 집에 있고 공장이 많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만큼 뭐 미세먼지나 없어져서 하늘이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업이 이제 네. 코로나 이후 이제 그 회사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맞아요, 나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2차 전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와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류미정 아나운서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가락을 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사람들은 이제 활동이 줄어들어가지고 환경이 많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게 이제 2차 전지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이제 친환경 부품이자 이제 환경 친화적인 이제 산업인데 네. 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이제 반도체 다음 가는 산업이라고 이제 불릴만 하거든요. 아까 그 삼성 SDI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올 2월에 그 이제 합작법인인 에코프로 EM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BM이랑 네. 삼성 SDI랑 이제 합작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알짜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앞서 일부에서도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전지는 이제 크게 이제 물리 전지 그리고 이제 화학 전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화학 전지의 경우는 1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연료 전지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전지는 그냥 이제 저희 한번 쓰고 이제 버리는 알칼라인 전지, 뭐 수은 전지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그 충전과 이제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지칭합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용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2차 전지가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일단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죠. 일단은 그 전동 킥보드에도 이제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이제 IT 모바일 분야 또 마찬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제 연속으로 이제 사용하고 이제 소형 경량화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쓰는데 그 전동 공구에서도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이제 충전식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전기 자전거, 무선 청소기 뭐 이런 데서도 이제 2차 전지 소형 리튬 이온 전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라고 했을 때만 해도 선뜻 무엇인지 와닿지가 않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기의 가장 단점이 저장이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시에 이거 잉여 전력에 대해서도 이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니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량화, 고전압,
고밀도 추세의 리튬 이온 전지가 적용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대표적인 것 같고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에도 이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당연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 에코 프로비엠도 당연히 뭐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이제 상당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리튬 이온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2016년에는 23,789억엔, 하나로는 26조 7천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하나로는 71조 8천억 원으로 이제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글로벌 전지 시장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21.3%로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이 이제 2016년에는 66.3%였는데 2018년에는 54%로 떨어졌고 그 간극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점점 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 6년 정도 사이에 2.5배 이상 성장이라면 굉장히 전망이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에코 프로비엠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에코 프로비엠의 성장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죠?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0대 이제 기술 혁신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그중 5가지가 2차 전지 관련 과제로 약 90억 원대의 투자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시 이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제 정부 산업 육성 정책으로 2차 산업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2019년도 5월 이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4년간 배터리 생산 공장 한 곳을 신설 시 최대 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조 9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를 나누기를 지난 달이었나요? 그 테슬라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맞아. 해서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만큼 또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마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경쟁력이 더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에코프로비엠 주요 사업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이제 2차 이제 전지 소재 사업 중에는 양극 활 물질과 이제 전구체가 이제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양극은 이제 리튬 2차 전지의 충전 용량과 이제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이고요. 네. 전구체는 양극재 합성 전 단계 중간 제품으로 양극재 성능과 가격,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국내 유일의 전구체 및 양극재 일괄 생산 라인을 통해서 최고 성능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고 뭐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전구체와 양극재 일괄 양산 라인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이 업체력이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2016년 5월 1일에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직 뭐 4년 정도 채 안 된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이제 그룹사인데 여기서 이제 물적 분할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창립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1998년 10월에 이제 주식회사 코리아 제오륨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이제 에코프로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2007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에코프로는 환경 사업이 이제 주가 되는 이제 회사입니다. 유해가스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대기 환경 플랜트 등이 이제 주요 사업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숨은 진주를 캐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에코프로라는 그룹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이 창립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에코프로가 아까 그룹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가 이제 지배 기업이고요. 이제 가족사로 이제 몇 회사를 소개를 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에코프로 GEM, 그리고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 소재 전문화,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전문화를 위해서 에코프로에서는 에코프로 BM 물적 분할하여 하이니켈계 이제 양극 소재 제품을 먼저 개발, 양산화에 성공하고 크게 성장을 하였죠. 설립 3년 만에 일단 국내 시장 1위를 달성하였고 세계 고용량 양극 소재 시장 선도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쯤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연역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일단은 이제 4년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업력을
보면은 거의 10년이 넘은 기업과 거의 맞먹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일단은 2016년 5월 전지 사업 분할 및 이제 신설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이제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었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본사 및 양극화 물질 제4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7월에는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개발 등으로 IROE 장영실상 수상을 했으며 12월에는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3월 이제 NCA 장영실상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 9월에는 자연순환 선도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 양극 소재 제4-2 공장이 완공됩니다. 10월에는 2018년 전지산업발전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12월에는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합니다. 2019년 3월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이 되었으며 6월에는 제11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상을 수상을 했으며 2019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양극 소재 제5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연산 3만 톤 규모라고 합니다. 12월에는 5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고요. 경상북도 2019년 투자유치 대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비엠 연혁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5억 불 수출의 탑을 또 달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매출은 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매출 이제 설명드리면요. 네. 2018년 대비 이제 4.6% 성장을 했습니다. 동종업계 이제 상위 10위고요. 매출액은 2019년 말 이제 기준 6,16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70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344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직원 수는 835명으로 나타나고요. 기업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보니까 매출도 정말 상당하고 직원 수도 800명이 넘습니다. 정말 튼튼한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본론. 네, 연봉이 어느 정도일까요? 연봉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직무에 따라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초임 연봉도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트 전자공시를 통해서 본 이제 에코프로비엠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1인 평균 연봉은 이제 6,8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대졸 초임의 경우는 약 3,500만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한데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연봉 그렇죠. 다음으로 복지 어떨까요? 네, 일단 복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전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특별 상여가 이제 연 3회가 있습니다. 평가급으로는 운영직은 이제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사택 또는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학 졸업시까지 자녀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휴양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휴양시설은 법인 콘도 및 제주도 펜션이라고 합니다. 부대시설로는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이 있고요. 홈페이지 상에는 일단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 잡 페스티벌에 올라왔던 공고에서는 스톡옵션 및 우리사주 제도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복지도 정말 에코프로비엠답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의 직장에서 복지가 나오면 하는 게 있잖아요. 류미정 아나운서. 어떤 복지가 이 많고 많은 복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약간 그 정신적인 안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인드 보니까 네, 그쵸. 저는 항상 그 휴가철에 펜션 잡으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비싸서 맞아요, 걱정이 맞아요. 됐었는데 여기 네. 보니까 제주도 펜션이 이제 복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나연 씨는 어때요? 이 제주도 펜션에서 약간 흑돼지랑 전복이랑 해서 맞아요. 이렇게 딱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좋죠. 저는 딱 하고 싶은 게 여기 스톡 옵션. 스톡 옵션 부분이 제 눈길을 딱 사로잡는 이유가 제가 이번 연도 올해의 목표를 이제 저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스톡 옵션과 이런 우리 사주 제도 좀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이걸 들고 문수쌤도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복지? 원픽. 저는 그 자녀 학자금이 좀 많이 눈길이 가서 제가 아직 뭐 자녀는 없지만 그러시구나. 이혼이지만 네. 네. 미래를 내다보시는군요. 그래도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많이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저 싶어요. 학비 워낙 많이 학비가 되니까. 엄청 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학자금이 지원이 된다라면은
그게 가장 끌릴 것 같고 그 다음이 저도 똑같이 이제 우리 사주 스톡옵션. 스톡옵션. 예. 역시 스톡옵션. 그렇게 가겠죠. 네.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회사의 성장과 그렇죠. 저의 성장, 그 재산의 성장이 약간 비례하잖아요. 역시 그렇죠. 두 분이 잘 네. 통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지도 네. 좋고 평균 연봉도 만족스러운 그런 에코 프로비엠인데 그러면 입사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입사 과정 설명드리면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이제 신입은 매년 정기 공채를 진행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1월 19일자로 이제 서류 접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력은 연중 상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경력을 지닌 구직자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에코프로비엠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그 채용 직무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설비, 품질, 환경 안전 그리고 이제 사업 관리, 경영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담당 업무가 좀 이제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이제 전지 쪽이고 하다 보면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개발 이제 담당 업무를 설명을 드리면 양극활 물질 연구 개발,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개발 시운전, 소재 개발 실험 평가 분석, 특허 출원, 전지 평가, 전기 화학 현상에서 NCA CSG 구조 포면 화학 분석, 열화 메커니즘에서 2차 전지 소재 R&D, 신기술 센싱, 과제 관리 프로세스, 산학 연계 인사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통 우대 사항은 영어 및 제2 외국어 회화 가능자와 OA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특화된 업종인 만큼 굉장히 좀 듣기만 해도 좀 어렵긴 너무 한데요. 어려워요, 이 그렇죠. 친구가. 관련 뭐 경력이 있다거나 전공하신 분들에게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혹시 뭐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좀 자기소개서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자유양식이에요.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어려워요. 네. 자기소개서인데 자유양식인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좀 들어놓기는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장 과정, 이제 성격, 입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이렇게 예시는 되어 있는데요.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본 거로는 인사 담당자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생각과 노력을 들여 작성을 해 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정보에 대해서 직무 분야, 이제 행사 또는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와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답안을 찾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자유 형식이 제일 어렵거든요. 자유롭지만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분량도 좀 정해져 있는지 분량도 자유예요? 분량은 일단은 그렇게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일단 A4 한 장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다운을 직접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네. 보니까는 이제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 그리고 경력 이제 기술서 한 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는 거의 이제 한 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한 페이지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작성을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는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네. 일단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라. 그리고 이제 직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제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충분하게 이제 노력을 들여가지고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인의 경험으로 써야 되거든요. 자소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 그리고 지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알아야 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인재상, 그리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무의 경우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현직자 인터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현직자 인터뷰에서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정확성, 논리,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장 정도 분량으로 항목을 정해서 할 텐데 그러면 컨설턴트님께서는 그 항목을 개인에게 어떤 강점이 되는 항목을 좀 뽑아서 쓰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그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키워드도 키워드인데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 부합되고 맞는 거를 그 항목을 먼저 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동기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원 동기를 쓰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성장 과정이라던가 나머지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대부분 많이 어려워들 해요. 이제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는 말들이 돈 벌려고 다 지원하는 거지 뭘 그거를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돈 벌려고 오는 거는 알아. 우리도 아는데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이 일을 제대로 할 거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이 방향과 맞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를 해가지고 지원 동기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녹여서 쓸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오픈 채팅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이제 팁을 하나 줬던 게 있어요. 자소서 팁 뭐죠? 하나. 네. 정말 지금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쓰면 꼭 읽어라. 소리를 내서. 맞아요. 예, 소리 내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게 막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 거를 소리 내서 읽어보면은 뭐가 이상해요.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 그래서 다시 재수정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친구가 이제 지금 3학년이었어요. 3학년이고 과제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다른 과제를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더라 라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 하나를 알려줬는데 그걸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3번을 들었어요. 제가 예, 지난주에도 진짜 삼피.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소개서 쓰고서 다 썼다고 제출이 아니라 다 썼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야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은 인사동사들 딱 볼 때 뭐야 이게 라고 딱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를 들어서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 방법 때문에 자기가 레포트를 제출할 때마다 늘 A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꼭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소리 내서 쭉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 쓰면 또 소리 내서 읽는 건 뭐 다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또 안 아니에요.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근데 쌤 말을 들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에코프리엠에 지원하실 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프로비엠 이 추천한 이유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경제 부양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규제가 느슨해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인 거를 보면은 친환경과 이제 전기를 통한 이제 산업 운영이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둘째는 크다. 기술력이고 마지막은 성장 가능성이죠. 이 3가지 때문에라도 에코프로비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신의 직장입니다.